네, 오늘은 챕터 6에 해당하는 얘기, 인덕턴스, 카파시턴스, 그다음에 뮤추얼 인덕턴스까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L과 C 두 개에 대한 개념 잡고 회로 수업이라서요. 이 커패시터라고 하는 전자부품 양단의 전압과 흐르는 전류 사이의 관계, 이 VI 관계를 인덕터는 어떻고 캐패시터는 어떻고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인덕턴스는 선형 회로 부품입니다. 인덕터는 선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나의 부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리니어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죠. 정비례라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일정한 비율로 무엇이 증가하는 것들을 리니어라고 하죠. 일정한 비율로 증가 안 하는 대표적인 예가 기하급수적인 증가죠. 그런 경우는 non-linear라고 비선형적이다라고 표현하죠. 자연 현상 중에 선형과 비선형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꽤 많죠. 한번 주의를 둘러보길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를 읽어보면 인덕턴스는 선형 회로 파라미터 뭐가 되는데 뭘 연관시켜 주냐면 전압인데 뭐에 의해서 유도된 전압이냐, 유도 전압이냐, 시간이 바뀌는 어, 매그네틱 필드예요. 시간에 따라 자속이 막 자기장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장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 그것에 의해서 유도된 전압이 있을 겁니다. 그 유도 전압하고 어디에 연관이 relate 돼 있냐면 그 자기장, 네. 그 자기장이 막 만들어내는 또 전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자기장이 변해서 전압하고 전류를 뭔가 만들어내는데 이 V와 I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선형 회로 파라미터가 인덕턴스다라는 겁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코일처럼 동글동글 감겨 있는 게 대표적인 이제 인덕터의 모양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큰 인덕터들이고 조그만한 것들은 이것도 다 외부에 붙이는 건데 실제로 이거 보면 깨알 같은 것도 하나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전자회로 칩 안에도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이 전선이라 하면 안 되고 메탈 라인을 이렇게 돌립니다. 물론 이거 이쪽을 줌인해서 까보면 이렇게 사각형들을 쌓아 올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처럼 보일 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 스케일은 마이크로미터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첨단 반도체 하면 뭐 3나노니 뭐 몇 나노니 하는데 이 인덕터만큼은 아직까지 덩치가 이 싱글 디짓의 나노미터 스케일까지 못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돌돌돌 말아야만 인덕터 성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를 쳐다보면 R과 C, 그다음에 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것들로 구성되지 여기에 L을 넣는 순간 칩의 사이즈는 상당히 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인덕터를 쓰는 회로 부품상의 인덕터는 이렇게 코일로 감아서 이렇게 양단에 투터미널 소자인데 이런 회로 부품이 있다는 건 칩의 면적을 상당히 잡아먹겠구나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양단의 전압차를 V, 뭐 인덕터 L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할 때 IL하고 VL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이 함수식으로 쓰는 건데 그 정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V는 LDIDT입니다. 잘 안 외워질 것 같아. 예전에 한번 홍보를 했죠. 안 외워지면 LI 그것도 기억 못하냐? LI 여기 LI입니다. 안 까먹을 겁니다. 그 다음 캐패시턴스 봅시다. 캐패시턴스는 또 무슨 선형 회로 부품 소자이냐면 이번에는 이 위에 문장을 잘 보세요. 대칭형일 텐데 전압인데 아까 전압이 자기장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라고 해서 이걸 한자어로 시변이라고 해요. 시변. 네. 이거 반대말이 시불변입니다. 안 변한다고 시불변. 네,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타임 베리언트 하는 거죠. 타임에 베링 하는 거니까. 이제 캐패시턴스 봅시다. 이거 매그네틱 필드에 아까 유도된 건데 이번에는 전기장입니다. 자기장이 아니라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그거에 의해 유도되는 게 아까는 전압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류입니다. 그리고 어디랑 연관을 릴레이트 시킬 거냐면 그 필드니까 네, 전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압입니다.
그거랑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에 의해 유도된 전류하고 그 전기장이 만들어내는 전압하고 요 둘 사이 관계입니다. 어, 글을 문장을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한번 놓고요. 인덕턴스 대신 캐패시턴스, 볼티지 대신 커런트, 매그네틱 필드 대신 일렉트릭 필드. 네, 그렇죠. 여기 커런트 대신 여기는 볼티지. 서로 색깔을 맞추어서 써뒀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식도 V 대신 I, L 대신 C, I 대신 V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칭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캐패시터는 이렇게 회로 부품, 이렇게 하나를 구부려 쓰기도 하고요. 그냥 뭐 이렇게 일자로 써도 됩니다. 둘 다 뭐 통용되는 거고. 양단의 전압차 VC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C가 있을 때 VC와 IC 사이에는 또 어떤 함수로 표현할까인데 그 답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I는 C dVdt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라고 모르면 기억하기 어려우면 시불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C 불이에요. C 불. 네, 그럼 안 헷갈릴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 first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선형 여기 선형 또 나오잖아. 선형 리니어 퍼스트 오더니까 미분을 한 번 했죠. 한 번 ddt 한 번. 퍼스트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건 요런 i가 들어가 있는 뭔가 방정식을 세우는데 우리가 회로를 생각해 볼 때 캐패시터 있고 저항 있고 뭐 만약에 이런 소스를 하나 달면 요렇게 메쉬 커런트를 하나 달아서 KVL을 쓰면 뭐뭐는 0 쓸 거예요. 아니면 노드 볼티지 메서드를 써서 KCL을 쓰던 방정식이 유도되겠죠. 그 방정식에 이런 한 번 미분한 성분들이 들어가니 퍼스트 오더 리니어 미분 방정식으로 R과 C로 구성된 회로 또는 R과 L로 구성된 회로가 일개 미방에 의해서 이 회로 내에 전류 전압 관계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어주는 방정식을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서 어디다 활용하느냐라고 할 때 전기전자공학 특히 회로 설계 쪽에서 이런 회로 나아가서 이제 RLC까지 갈 텐데 요럴 때는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할 겁니다. 다 배웠을 테니까 활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챕터에서 또 강조하는 거는 뒤에 이제 뮤추얼 인덕턴스는요. 이 인덕터가 이렇게 같은 비슷한 공간에 붙어 있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자속이 바뀌면 이 자속이 이렇게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뱅글 돌아서 또 돌아오잖아요. 이게 이 자속이 이 옆에 코일로도 통과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인덕턴스하고 이쪽에 있는 인덕턴스 L1, L2라고 하면 이 둘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서로 상관이 있어요. 서로 뮤추얼. 뭐 서로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합시다. 뭐 이런 거 할 때 mutual success라고 하죠. 상호 간의 성공. 뮤추얼의 의미는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것까지 해서 상호 간에 이래서 근데 이게 상호 인덕턴스 뭐 이렇게 한국말로 바뀌기도 합니다. 뒤에 이제 요런 회로 배우게 될 텐데요. 이럴 때 이제 여기 점을 몇 개를 찍을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닷 컨벤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컨벤션이 뭔지는 예전에 설명했죠. 뭐 그렇게 하기로 따르는 규칙, 약속, 규약 이런 거죠. 이 점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 둘 사이에 mutual inductance 보통 대문자 M으로 쓰는데요. 이 M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거는 챕터 6의 후반부에서 다룰 것 같고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이런 인덕터와 리지스터 여태까지 배운 회로는 리지스티브 서킷 위주로 배웠죠. 죄다 저항이랑 전류원하고 전압원 이 세 가지 써가지고 회로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L과 C가 달라붙을 겁니다. 회로 해석하는 방법은 그대로 앞에서 배웠던 거 쓸 겁니다. 회로 해석 방법에 특별히 새로운 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L과 C라는 선형 회로 부품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한 번씩 미분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KCL, KVL을 썼을 때 여태까지는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뭐 3원, 3차 연립 방정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미분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시스테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까지 확장이 될 겁니다.
공학 수학 시간에 딱 배웠죠. 네. 그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다음 인덕터하고 캐패시터는 이 둘은 저장하거나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얘네들은 어, 이 리지스터하고 달라요. 리지스터는 에너지를 뭐 저기 저장 못합니다. 그냥 계속 쓸 뿐이죠. 근데 이 인덕터와 캐패시터는 전압과 전류 사이 관계가 이렇게 한번 미분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방출하고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인덕터와 캐패시터는 절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원이나 전류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패시브 엘리먼트라고 불렀죠. 파워를 못 만드는 걸. 그래서 R, L, C라고 했는데 맨날 요것만 공부하니까 이게 단 줄 알았는데 L과 C 역시 이런 패시브 엘리먼트입니다. 이걸 반대말이 액티브 엘리먼트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자 시스템 내 부품들입니다. 뭐 이미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챕터 6에 주로 공부하게 될 얘기들에 대해서 요 관계 배울 거고 이것도 배울 거예요. 뭐 근데 여기 이제 빨간 거랑 파란 거를 대충 그 감상만 해보세요. 방정식인데 이건 전압, 전류, 파워, 에너지인데 인덕터 배우고 캐패시터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인덕터의 직렬, 병렬 연결 배울 거고 캐패시터의 또 직렬, 병렬 배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뮤추얼 인덕턴스 때 다트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만 요것만 아마 새로 회로에서 나오는 개념이니까 요거 이용해서 회로 해석하는 거 익히면 됩니다. 가봅시다. 첫 번째, 인덕터에 집중해 봅시다. 인덕터는 와이어, 와이어를 와이어의 코일이니까 와이어가 이렇게 쭉 생긴 금속 선이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보이죠, 여기? 얘를 코일이니까 똘똘똘똘 만 거예요. 그래서 운드잖아요. 이거 감긴 거 어디를 서포팅하는 코어니까 요 안에 있는 요런 거 서포팅 코어 물질입니다. 보통은 절연체를 쓰죠. 서포팅 코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와이어인데 그걸 코일 형태로 돌돌돌 말았다는 겁니다. 요 이미지가 딱 거기에 적합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 코어 머티리얼은 경우에 따라 자성체를 쓰기도 하고 자성체를 쓰기도 합니다. 뭐 요런 상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학년이 올라가서 전자재료 수업 같은 거 들으면 이 내부로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여기 인덕탄스 값이 어떻고 하는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회로 수업에서는 그냥 인덕탄스가 얼마다 값을 알면 단위는 헨리를 씁니다. 단위는 뭐 2헨리짜리 인덕터를 들고 와서 회로에 갖다 껴서 회로의 전류전압 관계식을 공부를 하고 회로 해석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밑에 읽어보면 어떤 인덕터 하나가 있으면 얘는 전기 회로 부품인데 이 인덕터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전류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거에 반대하려고 하는 전류가 막 바뀌려고 하면 야 바뀌지 마 하고 하는 게 기본 기능입니다. 근데 이 전류가 보통은 자속에서부터 얻어진 유도 전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오른손의 법칙 기억할 겁니다. 뭐 이렇게 코일이 델델 꼬여 있을 때 전류가 저기 자속이 이렇게 흐르면 자속 방향으로 엄지를 잡고 그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의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마 고등학교 책에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여기에다 자석을 N극, S극을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이 흐르는 매그네틱 필드의 세기를 높였다 낮췄다 하면 요 코일을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낮아졌다 뭐 생겼다 안 생겼다 뭐 높아졌다 안 높아졌다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덕터는 이런 자속의 변화가 주변에서 생기면 여기 내부에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는 얘기고 그 유도 전류를 최대한 반대 방향으로 안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덕터는 기본적으로 저항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차후에 배우겠지만 R이나 L이나 C나 다 저항의 역할을 하는 패시브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서 G로 쓰고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할 겁니다. 그래서 resistance 보다 더 광의적인 의미가 임피던스, 인덕턴스보다 더 큰 개념이 임피던스, 캐파시턴스 역시 임피던스로 표현이 되고 이 임피던스는 단위가 다 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인덕터하고 캐파시터 이거는 어떻게 임피던스로 바뀝니까 하면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복소수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복소수가 들어가는 게 인덕터만 한번 간단히 하면 이 인덕턴스는 이 임피던스 인덕터라고 할게요. L 써서 J 2파이 주파수 F의 L 이렇게 씁니다. 뭐 이걸 각진동수로 쓰면 J 오메가 L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 J는 알고 있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합니다. 이 F는 이제 이 교류 신호가 물려 있는 회로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직렬이면요, 인덕터는 직렬로 연결돼서 전류가 안 변하면요, 전류가 안 변한다고요. 직렬이라서 DC 신호가 들어와서 이게 0이에요. 그 전압차가 0이니까 여기가 여기랑 요 양단 사이 전압이 0이니까 얘는 그냥 쇼트예요, 쇼트. 그래서 인덕터는 기본적으로 DC 신호에 대해서는 쇼트예요. 아무 일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없는 존재예요. 오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쇼트하고 오픈은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쇼트예요, 쇼트. 양단에 전압차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주파수가 그래서 여기 F에 D쓰면 0이잖아요. J 2파이 FL은 0이잖아요. 0옴이에요. 저항이 없으니까 쇼트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교류 신호가 들어와서 시간에 따라서 타임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면 인덕터 양단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VL이 0이 아닌 값으로 형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 얘기까지 했고 그다음 캐패시턴스도 뭐말 나온 김에 뒤에 6.2절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서 잠깐만 언급을 하면 얘는 1 나누기 J 오메가 C입니다. 그래서 J 2파이 F 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DC 전압을 걸어준다는 건 이거는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DC 회로 내에서 캡은 오픈입니다. 그래서 회로 심볼 자체도 이렇게 뭔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여기서도 기인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본적인 개념 짚어가고 있고 이미 아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 패시브 사인 컨벤션 늘 쓰던 그대로 리지스터에도 썼죠. 양단의 전압을 이렇게 하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 패시브 사인 컨벤션 이걸 그대로 쫓아서 이 V와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 즉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흐르는 전류라고 할 때 V와 I의 관계는 이렇게 한 번 미분한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인덕터 양단의 VI 관계입니다. 단위는 L은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를 쓰고 보통 만들어지고 있는 인덕터들을 보면 마이크로 헨리에서 수 헨리까지 이게 헨리가 큰 거는 코일 감긴 양도 많고 감기는 반경도 엄청 클 겁니다. 마이크로 수준이면 반도체 IC 칩 내에 집적되어 있는 형태의 인덕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던 인덕터의 볼티지를 전류의 함수로 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책에서도 서술되어 있는 얘기인데 아크, 설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인덕터라고 하는 여기 부품이 회로 안에 들어 있는데 여기를 흐르고 있는 전류가요. 전류 I라고 할 때 이 I가 T에 대한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I 상수라고 할까요? 일정한 하나의 전류만 흐른다고 합시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미분하면 이거 0이잖아요. 그래서 인덕터 양단은 전압차가 없으니 쇼트 서킷이라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미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미분을 해서 전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미분한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실제 존재하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든 하드웨어 부품인 인덕터의 전류가 시간에 따라 바뀌게 만드는데 이 DIDT가 존재 안 합니다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에서나 DIDT 값이 뭐 i가 저기 뭐 시간에 따라 연속 함수가 아니면 미분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그 수학의 세계에서 떠드는 거고 이 하드웨어로 만든 인덕터의 이 전류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건 당연한 내가 그렇게 이 전류를 흘릴 거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결국 DIDT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이 인덕터가 가지는 전류 전압 관계에서 이 인덕터 안에 전류가 어떻게 변할까 얘기 중에 뭐 서서히 변하는 것도 있고 갑자기 변하는 것도 있겠죠. 여기 instantaneously는 정말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전류가 0이었다가 갑자기 1암페어로 T가 0보다 작을 때인데 0보다 클 때 갑자기 펑 하고 튀는 거예요. 인덕터 양단의 전류를 T = 0 직전까지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T가 0보다 크면 갑자기 전류를 확 흘리니까 회로 심볼로 따져보면 이런 스위치를 하나 다는 거죠. 인덕터에.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서 얘를 이렇게
t = 0일 때 닫아버리면 여기에 맞물려 있던 뭐 커런트 소스에 그죠? 여기 뭐 유관폐하가 있으면 이게 갑자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인덕터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타임 t축 기준으로 전류 i를 인덕터에 흐르는 v iL을 생각을 해보면 안 흐르다가 갑자기 6이니까 이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스텝 펑션이에요. 이게 여기서 불연속이죠. 이 라인 t = 0에서. 이거 미분 안 되죠. 근데 양단에 전압이 형성될 거고 전류도 시간에 따라 바뀔 건데 이런 일이 진짜로 인덕터에 가면 뭔 일이 일어날까? 밑에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뭐 빠지직하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나오는데 그걸 이제 아킹 현상이 아크가 일어난다고 표현하죠. 아마 무서운 공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 사이에 막 전류가 지지직 하면서 흐르는 그런 거 봤을 겁니다. 그 말은 요 두 양단 사이에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책에 있는 문장 계속 읽어가 봅시다. 인덕터에 전류를 갑자기 바꾸는 건 인덕터는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대요. 이게 미분 불가능하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설명을 하면 인덕터를 가로질러 흐르는 전류는 제로 타임 안에서 유한한 만큼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t가 0으로 가는데 얘는 한 뭐 델타 i만큼 바뀐다.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여기 제로 타임 짧은 극소의 시간에 전류가 유한한 양만큼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전압이 무한대로 0에서 무한대로 변화되어야 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실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인피니트 무한한 수준의 전압의 변화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전류가 이렇게 인스탄테이니어슬리하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스위치를 달아서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요. 스위치를 인덕티브한 서킷 어떤 실제 전자회로 시스템 내에 인덕티브 서킷이니까 인덕터가 들어있는 회로예요. 거기 근처에 스위치를 하나 달려 있는데 걔를 확 열어버려요. 그 전류 인덕터인지 전류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 스위치를 달아서 갑자기 이렇게 t = 0 때 열어버려요. 그럼 전류가 확 끊기잖아요. t = 0일 때. 그걸 과연 허락을 할까? 인덕터에 그 전류가 확 끊긴다고 이 양단의 전압차가 갑자기 사라질까요? 저항이면 사라지겠죠. 여기 이렇게 전류 있는데 갑자기 0으로 t = 0에서 0 만들면 여기 V 저항도 0 될 거예요. 왜냐하면 V는 IR이니까 이 수식에서는 I가 갑자기 t = 0에서 0이 되면 V도 갑자기 t = 0에서 0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분 관계로 표현되는 인덕터의 VI 관계에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전류는 누가 이게 스위치를 오픈을 갑자기 시켜요. 그럼 전류는 초기에 어떻게 흐르냐면 스위치를 가로질러 스위치 사이에 이 위에 그림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확 열어 제끼면 여기에 공기가 있잖아요. 요 단자고 요 단자 사이가 떨어진 거잖아요. 요 공기를 따라 빠지직하고 흐릅니다. 그래서 어크로스 스위치를 따라 공기 안에서 전류가 초기에 처음에 쫙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전류가 불연속적일 수가 없어요. 이게 미분이 안 된다는 건 실제 이런 하드웨어 시스템에 말도 안 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흘러줘야만 됩니다. 스위치는 t = 0일 때 불연속적으로 팍 하고 끊길 수 있지만 흐르는 전류는 공기라는 대기를 통해서 무조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 뭐 이렇게 두 단자 사이에 갑자기 뭐 지지직 하고 흐른다. 내가 스위치라는 걸 열어버리는 순간 이 스위치를 이렇게 닫혀 있다가 위로 제껴서 열었는데 빠직하고 뭔가 흐르는 그게 아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어딘가에 안에 내부에 인덕터가 달려 있구나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가로질러서 아킹이 흐르는 거를 아킹을 함으로써 이게 이렇게 전류가 대기 중에 확 흘러버림으로써 무엇을 방지하냐면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인스탄테니어슬하게 0으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즉 DIDT가 미분이 가능한 즉 존재하는 값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아킹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걸 뭐 다른 말로 또 볼티지 썰지라고도 합니다. 썰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뭔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거죠. 뭐 변신하는 여기 밑에 있네요. 썰지라는 게 갑작스러운 큰 증가 뭐 이런 걸 썰지라고 합니다. 뭔가 뭐 물체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이게 어,
보통 이 surge라는 표현은 이전 상황에 previously 이전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만히 잘 있던 게 어느 순간 sudden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surge라고 하는 게. 또 뭐 거꾸로 이전 상태가 previously 뭐 이렇게 서서히 slowly 증가하거나 뭔가가 뭐 발전되고 있는 속도에서 갑자기 뭔가 surge가 생겼다는 건 급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일렉트릭 아크도 정기적인 아킹 현상도 어떤 정기적인 브레이크 다운이다. 근데 실제 영어 사전에 보면 이제 기체 상태에서 정기적인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는 걸 일렉트릭 아크다라고 합니다. 이 기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까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 이걸 딱 제끼니까 전류는 스위치를 원래 이렇게 메탈 도선을 따라 흘러가야 되는데 이 공기를 관통해서 주죽 하고 전류가 흘러버리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스의 정기적인 브레이크 다운입니다. 가스라고 하는 건 공기고 공기는 대표적인 절연체인데 그게 브레이크 다운 되는 거니까 망가져서 정기적인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절연체인데 전류를 흘리니까 브레이크 다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뭘 발생을 시키냐면 쭉 만들어지고 있는 플라즈마 디스차르지라고 하는데 이온화된 공기 기체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르곤 가스가 있는데 가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럼 이런 거는 아르곤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앞으로 플라즈마에 친숙해져야 될 겁니다. 이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실제로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어떤 이 소스 타겟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요즘 많이 쓴 텅스텐 같은 거를 여기 순도 높게 갖고 와서 붙여놔요. 그리고 요 위에 웨이퍼를 올려요. 그리고 여기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을 해요. 쭉 흘려줍니다. 아르곤을 흘린 다음에 요 위와 아래 단에다가요. 그 굉장히 빠른 13.5MHz 요즘 많이 쓸 텐데 RF 시스템, 라디오 프리퀀시 시스템을 장착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아주 빠르게 교류 신호가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이제 이온화됩니다. 이런 걸 이제 안에 내부에 플라즈마 가스가 형성되고 그때 DC 바이어스 걸어서 얘를 빵 때려가지고 텅스텐을 두두두둑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웨이퍼 위에 수 나노미터급의 텅스텐 방막을 쫙 증착을 데포지션 시킬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즈마 기술을 가지고 디파지션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애칭도 합니다. 요즘 3D 랜드 소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애칭. 얼마나 이 고종행비, 하이 에스펙트 레이쇼를 가지는 구멍을 뚫어낼 거냐인데 여기서 뚫고 나면 부산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고 거기를 또 계속 깎아야 되는데 깎다 보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깎여요. 이렇게 이 테이퍼드 된 형태예요. 그래서 뭐 요즘 232단, 뭐 360단, 500단, 2000단 올라가겠죠. 이 각도가 깎아 내려갈 때 퍼펙트하게 90도가 아니라 89.9도만 돼도요. 한 2000단 깎으면 저 밑에 가면 그냥 만나서 채널 여기 홀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건식 기술, 드라이 에칭 기술 너무너무 중요한 드라이 에처 기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서 드라이 에처를 잘 만드는 회사들을 M&A를 해서 자기네 기술로 내재화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사를 운영하고 핵심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나중에 M&A를 통해서 대기업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 일렉트로닉 컴퍼니나 이런 데 들어가는 순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주식 부자가 되는 겁니다. 수백억씩, 수천억씩 받는 거죠. 그런 일들을 나중에 우리 학과 학생들도 하이닉스에 있다가 스피노프를 해서 사내 벤처라고도 표현하는데 하이거라지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회사 안에 묵히지 말고 들고 나와서 사업을 해서 키운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뭐 실패하면 하이닉스로 복직시켜 주는 게 그 하이거라지 사업의 핵심 사안이니까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런 게 SK그룹의 큰 또 경영 철학이기도 합니다. 따로 똑같이.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썰지 얘기했고 여기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인덕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자세히 해봅시다. 예제 6.1에 있는 얘기인데요. 어, 뭐 인덕터 오늘 뭐 V와 I의 관계를 배웠으니 실제 한번 회로에 넣어서 VI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쭉쭉 쫓아오면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인디펜던트한 커런트 소스 여기 보이죠? 얘가 T가 0보다 작을 땐 전류를 안 만들다가 T가 0보다 크면 펄스 형태로 이렇게 생겨먹은
전류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 회로에는 지금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스위치를 하나 달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닫히는 방향으로 해서 t = 0일 때 이 전류 i는 10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5t 단위는 암페어로 뿌려집니다. 이 이퀘이션 자체가 이건 이제 수학 실력이 필요한데요. 이거 그냥 y는 10x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5x 승이잖아요.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라고 A번 문제가 나옵니다. 커런트의 웨이브 폼, 파동의 형태를 그려보세요인데 y는 x면 올라가는 거고 y는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5x면 내려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리니어한 거고 얘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거니까 둘이 싸우면 처음에는 좀 올라가다가 그다음 쭉 떨어지겠죠? 여기 보세요. i와 시간에 대한 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t = 0부터 t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5t니까 올라가다가 확 꺾이죠. 실제 여기 요 커브 쉐입이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요 커브 쉐입이 아마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5t에 비례하는 형태일 겁니다. 그럼 여기는 처음에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x라는 것과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5t하고 서로 곱해져서 이 값이 여기 찍혀 나온 걸 겁니다. 요 익숙해지세요. 이렇게 x,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통 표현하니까 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 뭐 이런 형태의 커브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구나. 이게 이렇게 포물선이 아니라 그림 잘 기억하세요. 여기는 진짜 포물선처럼 둥그스름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여기도 사실 이렇게 한번 꺾이고 여기부터는 거의 지수함수 감수 그래프입니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전류가 최대가 될 때 몇 초이냐? 요 포인트 구하라는 겁니다. 요거 0점, 요거 구해보라는 것 같은데요. 뭐 미분해서 0 되는 지점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이에요. 그냥 여기 놓고 한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네. 금방 찾을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뭐냐? 100밀리 헨리를 가지는 인덕터 양단의 전압값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써봐라 라는 겁니다. 여기 t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양단의 전압이 형성될 리가 없죠. 이제 t가 0보다 크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봅시다. 일단 L 값은 밀리니까 헨리로 바꾸면 0.1 헨리죠. 그래서 0.1 넣고 그다음 di dt니까 위에 있는 요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하고 대입을 해서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정도 뭐 하는 거야. 뭐. t 한번 미분하고 그다음 뒤에 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5t 한번 미분하고 하면 됩니다. B번 문제로 갑시다. 전압의 웨이브 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전압의 웨이브 폼이면 C번 문제에서 찾은 거죠. 요 녀석을 이렇게 했는데 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0보다 작을 때는 네, 전압 형성 안 돼 있다가 이제 0보다 클 때는 뻥 하고 뛰어서 여기서부터 줄렁하고 0으로 수렴합니다. 전류는 보세요. 연속이죠. 연속. 안 끊기죠. 불연속 아니에요. 여긴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아킹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볼티지와 전류는 동시에 최대값을 가집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 이 두 개 그림만 놓고 봐도 최대가 전류는 0.2일 때 0.2초일 때고 전압은 0초일 때 제일 높죠.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항하고 다른 거죠. 저항은 양단의 전압이 맥스로 걸리면 그때 전류도 맥스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V는 IR이니까요. 근데 인덕터는 V는 LDI/dt이기 때문에 전류의 최대값이 반드시 전압의 최대값과 같은 t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F번 몇 초에서 전압의 극성이 폴라리티가 뒤집어집니까? 그러니까 뭐 웨이브폼 그려놓은 거 보면 여기죠, 여기 0.2초입니다. 그게 바로 전류가 최대로 흐를 때의 타이밍입니다. B번 문제 봅시다. 갑작스런 인스탄테니어스한 전압의 변화가 인덕터 양단에 있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여기 뻥 하고 튀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T = 0에서. 네, 물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답한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봐서. 네, 그래서 여기 볼티지는 갑자기 바뀝니다. 인덕터 양단을 가지고. V는 LDI/dt니까요. 얘는 미분하고 상관없잖아요. 바뀔 수 있어요. 인스턴테니어스하게 바뀌면 돼요. 근데 얘는 이 전류는 미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갑자기 바뀌면 안 돼요. 이 커브 보면 이렇게 다
되죠? 이 수학에서 얘기한 대로 다 뭐 미분할 수 있는 값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면 V는 L dIdt고 1호부터 이제 어, 전류는 하고 쓰고 싶은 거예요. 전류는 하고 쓰고 싶은 거니까 뭐 변수 분리법 쓰면 됩니다. 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하고 DIL을 넘기고 네, 좌변 우변 바꿔 쓰고 양단에 적분을 똑같이 걸어줍니다. T 낫에서 T 원초니까 전류는 T 낫에 흐르는 전류값과 T1에서 흐르는 전류값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T1을 그냥 임의의 시간 T로 바꾸어서 네, 계산을 한 겁니다. 아래쪽에서. 그럼 여기 초기 시간 T 낫에서 전류값 대비 요만큼 변해서 최종 전류값이 나오는 IV 관계식입니다. 좀 전까지 VI 관계식이었다면 이번 IV니까 이게 미분 V는 LI잖아요. 그러니까 I에 대해서 쓰면 당연히 어딘가 인테그레이션이 들어가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t 이퀄 0으로 특별히 t 낫을 바꾸면 네, 초기 이니셜 컨디션. 그래서 인덕터에 초기에 얼마의 전류가 흐르고 있느냐, 이니셜 커런트 값이 네, 최종 전류 값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가가 요 전압의 변화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뭐 이거는 수학 뭐 미분 적분만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예제 2번은 까지 잠깐만 예제 2까지 하고 파고구나. 예제 2만 잠깐 언급하고 잠깐 머리를 식혀봅시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전화번 하나에 아까 전류원이었는데 이건 전화번입니다. 인덕터를 하나 끼웠습니다. T가 0보다 작을 때는 전화번이 아무 역할 안 하다가요. T가 0보다 클 때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볼티지 웨이브 폼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볼티지 펄스가 100mH 하는 이 인덕터에 인가되었고 요 방금 얘기했죠. 0보다 클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요 내부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초기 조건입니다. I 인덕터인데 T 이퀄 0일 때는 여기 흐르는 전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앞서 여기 요 부분이 0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나중에 연습 문제나 프로 예제 문제 더 깊은 거 들어가면 초기 전류값도 줄 겁니다. A번 문제입니다. 전압을 시간에 따라 VT 관계를 그려보세요라는 거잖아요. 좋네요.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겁니다. 좀 전에 연습했잖아요. X함수, 그 다음에 쭉 꺾어졌다가 쫙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 승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거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그러니까 I하고 T의 관계죠. 배웠잖아요, 방금. V에서 I로 어떻게 바꾸는지 앞에 여기서 배웠잖아요. 여기서 V 대입하고 적분하고 L분의 1 곱하고 요 초기 조건은 0이라고 했으니 적분 한번 L분의 1 곱해서 답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적분을 하고 L분의 1을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으로 찾은 다음에 그림으로 그릴게요. 여기 최종 답이 여기인데 얘를 그린 게 여기 C번 오른쪽 답입니다. 그러면 L 보이죠? 100mH니까 0.1 넣고 초기 시간 0부터 임의의 시간 t까지 초기 전류 0 썼죠. 그 다음에 VT 그대로 쓰고 적분. 이거는 뭐 그냥 고등학교 수학 실력만 알면 알아서 보십시오. 네, 끝. 이렇게 풀고 났더니 요 커브하고 요 커브하고 서로 싸울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전류가 쭉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포화 전류에 도달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그려도 좋고요. 매트랩이라고 하는 수학 툴을 써도 좋습니다. 뭐 다 공개된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인덕터의 전류 전압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인덕터의 그럼 파워는 얼마고 에너지는 몇 줄 좀 나오는지 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으니까 계속해서 아까 했던 얘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인덕터의 파워하고 에너지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우리 뭐 앞에서도 저항 하나 갖다 놓으면 양단에 흐르는 전류와 양쪽의 전압 이용해서 파워는 V와 I를 곱하면 되죠. 당연히 패시브 사인 컨벤션을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었죠.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파워가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단위 시간당 쓰는 에너지가 파워니까 적분을 하면 되겠죠. 파워를 여기 넣고 W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 양쪽을 적분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인덕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인덕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패시브 사인 컨벤션을 맞추어서 V와 플러스 마이너스 흐르는 전류 높은 데서 낮은데 쓸 때 파워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뭐 저자가 하나 더 전개를 하는 게 이제 V는 이런 LDI/dt 관계니까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인덕터에 쓰는 파워는 LIDI/dt다 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이번에는 파워는 VI인데 이 I 자리에 아까 배웠던 적분의 형태의 식 있죠. 1분의 1의 인테그랄 VDT에다가 초기 전류값. 이걸 써서도 풀어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 화살표를 따라 눈을 옮기면 파워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단위 시간당 얼마나 썼느냐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서 파워는 LIDIDT라고 했으니 걔를 우변에 두겠습니다. 요 식으로부터 네, 이거 같으니까 날리면 DW는 LIDI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양변을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어떤 초기 전류에서부터 임의의 전류, 그럼 초기의 에너지 아무것도 없겠죠. 어떤 에너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 W가 여기 나옵니다. 적분을 해서 풀면 요거는 고등학교 수학만 알면 되죠. y 2분의 1 y 제곱에다가 i 넣고 0 넣고 빼면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덕터의 에너지는 에너지 보통 W라 쓰고 2분의 1 Li 제곱을 기억을 하고 파워는 우리가 알던 대로 VI 하면 되고 V와 I의 관계는 V는 LDI/dt다. 이렇게 해서 전압, 전류, 파워, 에너지까지 어떤 관계인지 쭉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들고 뒤따르는 예제 문제 또 풀어봅시다. 뭐 앞에서 봤던 겁니다. 100mH짜리 인덕터에다가 전류원 하나 달아가지고 0초 때 갑자기 전류를 뻥 하고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t = 0일 때 닫는다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예제 앞에 풀었던 6.1번 문제에서 우리가 전류 전압을 타임에 대해서 그렸었죠. 그게 여기 있고 여기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라인업 하라는 게 이게 쭉 하나에 맞춰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모든 플랫 위에 IT, VT, PT, WT를 다 한 번에 그려본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I는 주어져 있고 V는 적분하면 앞에서 예제 문제에서 풀었고 이제 이번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건 V와 I를 곱하면 되니까 이 둘을 곱해서 아래쪽에 썼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식 전개하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전혀 예뻐 보이진 않지만 t가 있는데 t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t하고 t 제곱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런 큰 모양일 건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0등이 이 전체에 이렇게 내려가는 걸 지배하고 있죠. 대충 상상해 보면 뭔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내려갈 때 어떻게 될까 하는데 실제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0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뭐 결국에는 전압이 0이고 다 안정된 상태로 들어간 파워도 0이 될 텐데요.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도 0.2 전류가 맥스일 때 파워가 여기는 파워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파워가 음이니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파워가 양이냐 음이냐 결국은 에너지가 저장됐다가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인덕터는 에너지를 머금었다가 다시 릴리스 방출하는 겁니다. 이게 파워를 만드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음이니까 이거 파워 생산한 거 아닌가요? 뭐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파워를 여기 에너지를 저장해서 그다음 방출하니까 파워가 생산되는 걸로 보이죠. 하지만 이 인덕터라는 부품 자체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때 잠시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니까 뱉어낼 때 마치 파워가 생산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패시브 엘리먼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자체적으로 뭘 에너지를 만들어내냐 안 내냐에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교수님 아까 L은 패시브 엘리먼트면 파워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머금었기 때문에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여기 이미 설명했죠. 에너지가 저장되는 타이밍이 언제냐? 그 0에서 0.2초고요. 그림을 그리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C번 문제는 언제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0.2초보다 클 때 무한대까지 쭉 다 방출돼서 에너지 다 털어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집니다. D번 문제는 최대 에너지 값은 얼마까지 머금을 수 있느냐니까요. 뭐
식이 이거였잖아요. 여기서 이 W의 맥스 값을 구하고 싶으면 I가 맥스일 걸 대입하면 되겠죠. 전류가 아까 최대인 값이 0.2초일 때 요 타이밍에 나온다 했잖아요. 0.2 여기 대입을 하면 식이 736이 나옵니다. 대입하면 에너지 값 최대 값도 27.07 밀리줄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2번 문제는 적분을 한번 계산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설명한 겁니다. 0에서 0.2초까지 파워를 적분하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0.2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적분하면 이게 뭔 말이냐? 파워를 적분하면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기 보세요. 0에서 0.1은 요만큼이고요. 0.2부터 무한대까지는 적분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와요. 결국 둘을 더하면 0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네. 잠깐 머금고 있는 stored 에너지만큼 결국 다 방출하는구나.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류가 피크를 관통해 갈 때 관통한 그 이후 after 그러니까 여기죠. 0.2초일 때 이후로는 이제 에너지를 더 이상 저장하지 no energy stored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인덕터에 최대로 흐르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에너지 머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에너지를 잠시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인덕터입니다. 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뒤따르는 카패시터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겠구나. 대칭되는 개념의 뭐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예제 문제는 전류원 대신에 이제 전화번입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전류원 대신 전화번호를 한번 바꾼 적 있죠. 그거 그대로 들고 온 거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얘랑 얘 두 개만 그려봤는데 이번 파워도 그리고 에너지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쭉 나오는데요.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풀어보면 이 전압원을 쭉 t = 0보다 클 때 계속 전압을 주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파워가 쭉 생산되고 에너지도 계속 머금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인덕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칭적인 개념으로 캐파시터 보겠습니다. 캐파시터는 아마 고등학교 시절의 과학책에도 많이 다루는 컨셉입니다. 인덕터만큼이나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부품인데요. 오른쪽 기본적인 사항들 봅시다. 패시브 엘리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워를 절대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장을 잠깐 할 수 있습니다. 요 캐패시터 중에 세상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DRAM 제품의 1비트 셀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 요즘 8기가비트 DRAM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트 셀이 8에 기가개만큼 있는 겁니다. 10의 구승이라고 봐도 되지만 사실 이게 2의 10승이 K예요. K. 그럼 2의 20승은 KK니까 메가가 되고 2의 30승이 기가가 돼요. 엄밀히는 10의 9승이라고 하면 안 돼요. 2의 30승인데 2의 30승이 10의 9승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DRAM 셀 내부를 구성하는 게 결국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하게 될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캡이 셀에 있어서 셀 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 셀 캡이 하는 일이 딱 이겁니다. 여기 나온 대로 패시브 엘리먼트고요.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이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바로 이 셀 캐패시터고요. 그럼 정보를 어디다 저장하는데요? 실제 그 실체가 뭡니까? 01, 01 디지털 정보를 저장한다는데 어디다 저장합니까? 이게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전기장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두 개의 금속 판으로 구성된 가장 단순한 캐패시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양단에 전하를 띤 입자를 분리시킵니다. 그럼 여기에 전기장이 내부에 형성이 됩니다. 이 전기장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그게 여기 stored 에너지, store 에너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셀 캡에 전기장 내 에너지를 저장해 뒀는데 그게 영원하겠어요? 당연히 패시브 엘리먼트니까 질질질 어디론가 전류가 누설되어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D램은 리프레시 동작이 필수입니다. 제덱이라고 하는 제덱 표준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곳인데 나중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같은 곳에서 다 같이 엔지니어들이 만나서 기술의 표준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커머더티 제품이라 그래요. 개인용 PC나 서버에 어, D램 제품이면 하이닉스 걸 사건, 삼성 걸 사건 갖다 끼면 동작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커머더티, 표준품이라고 하고 그 표준품이면 표준 스펙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때 여기 스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64mCh마다 다시 한 번 더 캐패시터에 전류를 흘려서 원래 머금고 있는 전하 플러스 Q 마이너스 Q를 만들어줍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게 치매예요, 치매. D램은 64mCh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거기 정보가 0이었는지 1인지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매번 써줘야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낸드보다 훨씬 에너지를 많이 써먹습니다. 대신에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낸드보다 훨씬 동작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어서 네, 메모리 구조상 낸드보다는 더 높은 하이에르키를 가지고 CPU 근처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저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 게 캐시 메모리라고 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도 있습니다. 걔는 캐패시터 안 씁니다. 캐패시터가 이 동작이 원래 느리거든요. 충전 방전하는 게. 트랜지스터로만 오롯이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까지 만든 4는 요즘 안 만들고 레벨 3까지 만드는 뭐 SRAM도 있습니다. 나중에 학년에 올라가면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하고 이 캐패시터가 D램의 핵심 부품이구나. 나중에 뭐 반도체 회사, 특히 메모리 회사에 들어가면 팀 이름이 셀 캐패시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서 캐패시터 연구하는 팀이구나 보면 됩니다. 이 캐패시티의 기본 개념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두 개의 이 도체죠, 도체. 컨덕팅 플레이트로 구분되어 있고, 그거를 분리하고 있는 게 바로 절연체입니다. 보통은 그 절연체로 쓰는 게 다이렉트릭 소재입니다. 그래서 유전체입니다.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을 요 메탈 플레이트 사이에 넣고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 실제 D램에서 쓰는 거는 그 실린더 모양이라서 원통형 구조인데, 원통의 내부와 외부, 그러니까 원통이 있으면 이게 겉에만 이렇게 메탈이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도 안에 이렇게 있는 이런 실린더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 외부에 이렇게 금속판이 다 붙어 있는 그렇게 해서 동일한 높이와 동일한 가로 지름 반경 내에서 훨씬 많은 양의 전하를 머금는 구조입니다. 그다음 플레이트는 뭐 금속 물질 씁니다. 여기는 뭐 이제 책에서는 알루미늄 포일 얇은 호일 알잖아요. 호일 그 요리할 때 호일 가지고 뭐 생선 요리 구울 때 프라이팬 위에 호일로 덮어서 뚜껑 역할을 하잖아요. 그 호일이에요. 알루미늄 호일과 같은 얇은 판을 뭐 주로 쓰고요. 다이렉트릭은 이제 뭐 공기가 대표적인 절연체고 세라믹 물질 뭐 종이 마이카 뭐 등등 다 있는데 요 세라믹이 이제 대표적인 유전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평판 플레이트로 만들어진 캐패시터의 값은 이렇게 씁니다. 라는 얘기고요. 다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거고 이제 회로 해석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캐패시터의 부품은 아까 앞서도 이렇게 표기한다고 패시브 사인 컨벤션 맞췄습니다. 이럴 때 I와 V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고도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문장이니까 기억은 합시다. 어떤 캐패시터가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회로 부품입니다. 뭘 저장하냐면 전기장 안에 있는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아까 인덕터는 매그네틱 필드의 에너지를 뭐 저장한다 이런 표현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되게 매칭되는 서로 어, 개념적으로 뭐랄까 할까요? 상호 대칭이 잘 되는 그런 회로 부품이 인덕터랑 캐패시터입니다. 그다음에 이 전기장은 그럼 도대체 캐패시터 안에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전하를 분리함으로써부터 유발된 게 전기장입니다. 원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붙어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떼내요. 그럼 여기에 전기장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이 내부에 뭐 전하를 띤 입자가 하나만 있으면 힘 받아요. 그걸 이제 쿨롱의 힘이라고 하죠. 이게 다 전기장 때문에 전기장 왜 생겨요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차지를 세퍼레이션 분리했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이걸 우리는 사람들이 전압이다, V라고 하죠. 정기적인 압력이라고도 예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하를 이 지구상에 있는 전하를 띤 입자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분리시키기만 하면 분리된 공간 내에 전기장은 생기고 그 전기장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회로 부품이 캐패시터입니다. 얘기를 했고 캡은 단위는 페라스입니다. 단위 기호 쓰고 이렇게 F로 요게 이제 페라 단위입니다. 단위니까 요 양쪽에 단위를 생각해봐도 얘는 쿨롱 퍼 초가 암페어잖아요. 이쪽은 전압 볼트고 이건 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위를 맞추려면 페럿 곱하기 볼트 세컨입니다. 나눠보면 결국 페럿이라는 단위는 쿨롱 나누기 볼트입니다. 이걸로부터 뭐 C는 QV 이런 것도 기억할 겁니다. Q는 CV라는 식. 단위를 봐도 이미 알겠죠. Q고 얘는 V니까 나누면 전하량을 나타내는 단위인 쿨롱을 1볼트로 나누면 페럿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 이거 앞에서 강조했었죠. 요번에는 캐패시터는 요 미분한 형태가 DVDT잖아요. 그래서 이 캡 양단의 이 전압은요, 시간에 따라 미분 가능한 값만 가집니다. 즉, 연속이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갑자기 캐패시터 양단, 터미널 두 개 양단 사이의 전압이 갑자기 인스턴테니어스하게 바뀌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압,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은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외부에서 스위치를 여기 갖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스위치를 가지고 뭐 이렇게 열었다, T 이꼴 0일 때, 열어도 이 양단의 전압은 갑자기 뭐 2볼트였다가 순간적으로 T 이꼴 0에서 0볼트로 안 내려가요. 서서히 빠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게 제 말이 틀렸으면 이게 그 미분 여기 미분 안 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건 얘가 그러면 무한대의 전류값을 가져야만 이게 미분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변하는 거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압은 절대로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아까 앞에 인덕터는 전류가 갑자기 변하는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덕터가 있을 때 뭔가 외부에서 스위치를 달아서 뭔가 하면 이쪽으로 빠지직 하고 전류는 계속 흐르려고 노력하죠. 그걸 아킹이라고 했습니다.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양단에 전압차가 갑자기 바뀌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일어납니다. 전류는 0으로 갑자기 만들 수 있어도 전압은 0으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잘 기억하고 싶으면 요것만 잘 기억하고, 요거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전압은 갑자기 안 변한다. 미분 가능해야 된다. 이 얘기만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방금 했던 얘기들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인덕터에서 했던 얘기 또 똑같이 합니다. IV 관계식 다 찾아봅시다인데요. IV 관계식은 여기 이미 찾았고요. 얘를 V는 하고 쓴 겁니다. 뭐 이거야 너무 쉽잖아요. 그냥 이쪽으로 옮기고 C도 이쪽으로 옮겨서 V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양쪽에 적분을 할 때 뭐 임의의 시간 두 개, T0, T1이니까 전압은 T0일 때 전압, T1일 때 전압 높고요. 적분을 해서 밑으로 계산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쓰고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V와 I의 관계를 썼습니다. VI 게이지. 위에는 IV 게이지. 네. 그 다음 또 똑같이 파워도 계산하면 패시브 사인 컨벤션을 따르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써서 이렇게 쓰면 되고, I 자리에 C dVdt 넣은 겁니다. I 자리에 C dVdt 넣은 겁니다. V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위에서는 I는 그대로 두고요. V 자리에 여기서 유도한 요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 어느 이 식을 쓰건 밑에 이 식을 쓰건 파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에너지는 그 말한 대로 파워의 개념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니까 이렇게 쓰면 요거는 식을 파워는 또 이쪽에 개념이 V와 I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I 자리에 C, dVdt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식을 놓은 게 같아야 되니까 좌변에 식을 보면 요 놈을 그대로 내리는데 dt를 곱하고 여기도 dt 해서 얘는 이렇게 해서 없어질 거고 얘도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랑 요만큼만 남죠. 그리고 적분을 딱 씌워서 계산을 하면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입니다. 여기 참고하라고, 인덕터는 2분의 1 Li 제곱인데 이번에는 2분의 1 CV 제곱입니다. 잘 알아야죠. CV Li 또 나옵니다. 쉽게 모양은 운동 에너지 있죠. 2분의 1 MV 제곱. 그냥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제 문제인데요. 이것도 뭐 다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겁니다. 캡이 이 정도 되는 값을 가지는 캐패시터가 있다라고 할 때 0초일 때 전압 안 주다가 뭐 1초까지는 이렇게 올리다가 1초 넘어가면 감소시키는 걸 봅니다. 이렇게 파형을 입력을 캡 양단에 했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인데요. 일단 A번 문제는 그런 캐패시터에 이런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 파워, 에너지 각각 구해보세요. 오니까 수학이에요. 그냥 전류 구하라고요? V 아니까 대입해서 C 곱하면 되죠. 뭐 미분하면 이거 4잖아요. 4에다가 C 0.5 마이크로 페럿, 0.5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에 4 미분한 거 대입하고 쓴 거예요. 수학이에요, 수학. 미분만 하고 그냥 쭉 대입하면 답 나옵니다. 그걸 그림으로 B번 문제에서 물어봐요. 네가 찾았으니까 한번 그림으로도 그려볼래인데 요게 이제 주어진 파워, 이 전압값이 요 그림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 여기 한번 미분한 I 값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결론 내린 거를 여기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가만히 감상해 보면 전류는 퍽 하고 튑니다.
I는 CdVdt니까 전류는 퍽 하고 움직여도 돼요. 근데 전압은 끊어지는 거 없죠. 불연속점 없죠. 네, 이렇게 됩니다. 파워도 아까 공부한 거고 W도 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여기 다 V 위에 있는 요 V 여기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하고 제곱하고 2분의 1 C만 곱해갖고 그림 그리면 되는 거니까 각자 해보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또 강조하는 게 파워가 이렇게 0보다 큰 파워가 양인 구간은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거고 이후에 여기 파워 음이죠. 네. 저장된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6-3번의 예제 6-4의 C번 문제는 이제 뭐 저기 에너지가 캐패시터에 저장되고 있는 시간 구간은 언제인가?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니까 파워가 양일 때 구하라고 해서 0에서 1초 이거 물어본 거고요. D번은 파워가 소모되는 시간이니까 뭐 1보다 더 큰 시간 쭉 있고 그다음 2번 문제는 파워를 한번 요 구간과 요 구간에 0과 1초에서 더해보고 1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구하라는 얘기죠. 파워를 적분했으니까. 구해봤더니 요거는 이렇게 나오고 답이 둘이 더하면 0이니까 이거 패시브 엘리먼트 확실하고 일시적으로 파워 에너지를 양을 만들고 이후에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런 얘기 했던 얘기라 앞에 인덕터에 매칭되는 개념이라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압 대신에 전류를 준 거예요. 캐패시터 양단에 이렇게 생겨먹은 시간에 따라 전류값이 막 바뀌는 파동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여기 그래프로 여기 표현했습니다. 이런 삼각파를 만들어서 캐패시터 양단에 인가했습니다. 이때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은 얼마고 파워는 얼마고 에너지는 얼마냐 구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배웠던 식 다 동원하면 됩니다. 그죠? 뭐 집에 가서 해보세요. 요 배웠던 식 있죠? 적분의 형태로 쓴 거. 파워 요거 쓰고 에너지 요거 쓰고 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시간 구간별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 해야 됩니다. 구간별로. 요 구간 하나, 요 구간 하나, 요 구간 하나에서 3번 나누어서 각각 다 계산해서 그래프 쫙 그리면 오른쪽에 있는 요 모양이 나옵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고민을 같이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할게요. 인덕터와 캐패시터 정리하는 겁니다. 한 번에 쭉 나와 있죠. 네, 화면에 옮기고 인덕터 오늘 배웠던 이런 회로 보호 요거 캐패시터 요겁니다. 패시브 사인 컨벤션 따라서 V와 I의 관계, I와 V의 관계, 파워, 에너지. 캐패시터도 I와 V의 관계, V를 썼고 파워, 에너지까지. 이 좌측 우측에 있는 것들 잘 기억하고 LI, C불 이것만 잘 알면 쭉 금방 전개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인덕터를 직렬로 연결하면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등가의 인덕터로 바꿀 수 있을까? 저항 하나 말고 시리즈로 연결되면 R1, R2, R3가 있을 때 이걸 하나의 저항으로 이퀴벌런트 저항으로 바꾸는 일을 해 봤었죠. 똑같은 일을 인덕터에도 할 거고 뒤에 나오면 캐패시터도 이거 캐패시터 시리즈 나오죠. 캐패시터 패러렐 다 해볼 겁니다. 해보면 뭐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워서 이것도 뭐 인덕터는 그냥 저항처럼 더 하고 직렬이면 더 하고 병렬이면 역수치해서 더 하고요. 캐패시터는 시리즈면 병렬처럼 저항의 병렬처럼 연산하고요. 캐패시터의 패러렐이면 싸그리 그냥 저항의 직렬처럼 더하면 됩니다. 이 부분 다음 시간에 간단히 설명하고 뮤추얼 인덕턴스에 대한 얘기, 특히 닷 컨벤션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